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17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죠. 중요합니다. 작업환경의 관리 원칙으로 격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고열 소음 작업 근로자용 부스를 설치한다. 근로자와 소음을 분리하는 거죠. 그죠? 격리가 맞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를 모래에서 철로 전환한다. 요거는 격리가 아니라 대체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시에 원격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멀리 격리를 하는 것이고요. 인화물질 저장 탱크 사이에 도랑이나 제방을 설치하는 것도 격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2번 중요하죠. 암석을 채취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유리규산, 다른 말로는 석영, 이산화규소 같은 거다. 그죠? 자, 유리규산으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호흡부전 등이 관찰되고요. 폐암이나 결핵과 같은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산화규소, 유리규산, 석영 분진 흡입으로 인한 폐 조직의 섬유화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진폐증, 규폐증을 설명했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2번은 실기까지도 한 번씩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실기에도 중요합니다. 소음의 음압 수준이 20N/m 제곱이다. P가 주어졌네요. 음압이 주어졌고요.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바로 SPL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준 음압, 그죠? P0가 0.00002N/m 제곱이다. 요 값을 주었다. 그죠? 자, 그러면 SPL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그죠? PWL은 생각해 볼게요. PWL은 뭐였습니까?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그랬죠. W 제로분의 W인데요. SPL은 20 곱하기 로그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P0분의 P인데요. P0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일 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일 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단위까지 확인하셔야죠. 그죠? 현재는 이게 주어졌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음압이 20이다.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 맞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120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붙여볼까요? 네, 가로 15, 세로 25, 높이가 3인 작업장에 음의 잔향 시간을 측정했더니 잔향 시간이 0.238초가 나왔습니다. 작업장의 총 흡음력을 30% 증가시켰을 때 잔향 시간이 얼마가 되겠는가 했습니다. 일단 요까지를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잔향 시간에 대한 공식 T는 K A분의 V다. 그죠? 다시 말하면 T 잔향 시간은 A죠. 예, 총 흡음력 분의 0.161 곱하기 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잔향 시간이 0.238이다 주어졌고 15 곱하기 25 곱하기 3은 V가 주어졌잖아요. 요 두 개 값을 통해서 우리가 A, 그죠? 다시 말하면 실내의 총 흡음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이라고 고치면 T분의 0.161V가 된다. 그죠? 대입해 볼게요. 잔향 시간이 0.238이다 라고 했고요. 0.161 곱하기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15 곱하기 25 곱하기 3이 바로 용적 되겠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니까 761.03이 나옵니다. 요 흡음력의 단위는 4빈인데요. 중간의 단위는 뭐 생략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761.03인 흡음력을 30% 증가시키면 잔향 시간이 얼마냐? 그죠? 요거를 가지고 두 번째 묻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잔향 시간 T는 A분의 흡음력이요.
계산했는 게 761.03인데 여기다가 30%를 증가한다니까 원래가 100%였죠? 거기다 30% 더하면 130이니까 1.3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1.3을 해주면 되는 거죠. 0.161 곱하기 V는 용적인데요. 동일하잖아요. 높이 가로, 세로, 높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183초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동은 수직 진동, 수평 진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인간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영향이 큰 진동 수는 수직과 수평 진동에서 각각 몇 헤르츠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전신 진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는 수직은 대략 4에서 8Hz고요. 수평은 1에서 2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답은 1번 되겠죠. 요거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작업 공정 개선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진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무의화한다면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분진은 먼지는 날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산 방지를 위하여 공정을 습식화, 날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작업장 바닥은 물 세척이 가능하게 해서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좋겠죠. 분진에 의한 폭발은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죠? 분진 폭발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도 곡물 분진도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진 폭발은 없으므로 근로자의 보건만 관리한다. 틀렸죠, 그죠?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 분진에 대한 폭발 방지 대책까지 강구해야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압 현상, 2차 가압 현상, 그죠?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압 현상에 따른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2차 가압 현상 세 가지 있죠?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기포가 아니죠. 마취작용을 일으키죠. 산소는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 이렇게 질소 마취와 산소 중독을 더 촉진하는 게 이산화탄소의 작용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죠?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48번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자외선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한다, 그죠? 구름이나 눈에 반사되고요. 대기 오염의 지표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일기예보 들으면 자외선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일명 열선이라고 화학작용은 크지 않다. 이건 뭐죠? 열선은 적외선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눈에 대한 영향은 270나노미터에서 가장 크다. 틀린 설명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열장애 중에요. 이 문제는 실기까지도 영향 줄 수가 있겠습니다. 고열장애에 관한 괄호 안에 옳은 내용은 있습니다. 괄호는 고열 작업장에 순화되지 못한 근로자가 고열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신체 말단부에 혈액이 과다하게 저류돼요. 피가 전부 다 신체 말단으로만 가요. 그러다 보니 뇌의 혈액 흐름이 좋지 못하게 됨에 따라 뇌에 산소 부족이 발생해서 생겨요. 이렇게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허탈해서 실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건 1번의 답은 열허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공학적 작업 환경 대책의 대체 중에서 물질의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성냥 제조 시에 황린 대신에 정린을 사용하는 건 물질을 대체하는 거죠. 보온재로 석면을 대신해서 유리섬유, 암면 쓰는 것도 물질을 대체했습니다. 야광시계 자판에서 라듐 대신 인도 물질을 대체한 거죠. 유기용지에 사용하는 세척 공정을 스팀 세척에서 비눗물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요거는 뭐를 대체했어요? 대체가 맞긴 한데 공정에 대한 대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기막에 NRR이 30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기막의 차음 효과는 몇 데시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막의 차음 효과 계산하는 거는요. NRR-7이죠. 곱하기 0.5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0이기 때문에요. 30-7 곱하기 0.5 계산하면 11.5데시벨.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 자주 나왔죠?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저산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했다, 그죠? 저산소증 또는 산소결핍증이다, 그죠? 하이팍시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필기에 잘 나옵니다. 전리방사선의 단위인데요. 피조사체 1g에 대하여 100ERG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바로 피조사체 1g에 대해서 100ERG 에너지 흡수를 일으키는 방사선량을 1레드라고 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혹가다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방독면의 정화통 능력이 사염화탄소 0.4%에 대해서 표준 유효 시간이 100분입니다. 이거는 시험했는 농도고 시험했는 농도 0.4%로 시험했더니만 100분을 쓸 수 있더라, 걸러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염화탄소 농도가 0.1%인 환경, 다시 말하면 요거는 작업장이잖아요. 모든 작업장이 0.4%에서 쓰는 건 아니죠. 근데 0.4% 농도에서 100분 동안 쓸 수 있는 정화통인데요. 이거를 0.1%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 거죠. 그래서 방독 마스크의 유효 시간 또는 파과 시간이다. 그죠? 밑에가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공기 중에 유해가스 농도, 줄여서 작업장 농도분해, 요거는 시험했는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했는 농도 곱하기 시험했을 때의 유효 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작업장의 농도는 0.1이잖아요. 시험했는 조건이 0.4%에서 100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400분이죠. 다시 말하면 0.4%에서 100분 쓸 수 있는 건 농도가 낮잖아요. 0.1%에서는 400분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삼각형 문제에 속합니다. 분진의 입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미경 저방경에 포톤 레티컬을 삽입하여 분진을 측정했습니다. 자, 결과 입자의 크기가 8로 적혀 있는 원의 크기와 비슷했다면 분진의 입경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뭐 실기까지 나오는 공식 아니에요. 필기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은 간단하죠. 그죠? 분진의 입경은 루트 2의 n 승하면 됩니다. 현재 입자 크기가 8이다 했죠. 그래서 n 대신에 입자 크기 8을 넣어서 루트 2의 8승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소 결핍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 아니죠. 18% 미만을 말하죠. 1번 틀렸죠. 생체 중에서 산소 결핍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조직은 바로 대뇌 피질입니다. 산소 결핍은 환기, 산소 농도 측정, 보호구죠. 보호구 중에는 송기, 마스크 되겠죠. 그죠? 통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의 산소 분압의 저하는 바로 동맥혈의 산소 분압 저하와 연결돼요. 뇌에 대한 산소 공급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7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조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조도의 공식을 생각하면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거리 제곱이라는 건 미터 제곱이니까요. 한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푸트 캔들은 0.8 룩스다. 그죠? 대략 이 정도 된다 맞고요. 단위로는 룩스도 있고, 푸트 캔들 두 개가 조도의 단위가 되죠. 광원의 밝기는 거리 이승에 역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다, 그죠? 단위 평면적에서 발산 또는 반사되는 광량이 아니고요.
입사되는, 다시 말하면 요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된다, 발산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그죠? 단위 평면적에 들어오는 입사되는 광량, 즉 눈으로 느끼는 광원, 반사체 밝기다. 반사체 밝기 잘못됐다. 그죠? 평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세기를 조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건강장애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납은 빈혈이죠. 크롬은 운동장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제가 암기할 때 코 올리고 오줌 싸는 크롬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자, 우리 그 크롱이 뽀로로 만화 영화에 나오는 또 그저 귀여운 크롱이 있는데요. 이 코 올리고, 그래서 육가크롬은 비중격전공증, 비강암 이렇게 코의 암을 일으키고요. 오줌 싸는 그랬죠. 크롬의 급성 중독은 심장장애, 그죠? 무뇨증을 일으켜 요독증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장애를 일으키죠. 만성 중독으로는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 폐암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은 운동장애와는 좀 무관하고요. 망간은 파킨슨 증후군 그랬죠. 양파 또는 피망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보행장애에 해당되고요. 수는 뇌신경 세포 손상, 그죠?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9번도 자주 출제가 되죠. 수은의 중독에 따른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구수발 했거든요. 수는 구할 때 구내염, 수할 때 수전증, 발할 때 발로 치료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은 중독 치료에 급성 중독일 때는 우유와 계란 흰자 먹인 후에 세척을 합니다. 만성적인 중독은 수은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요. 발을 투여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EDTA 투여는 금지한다라고 했고요. N-아세틸 페니실라민을 투여해도 된다라고 했죠. 발 투여한다는 맞지만 EDTA는 투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틀렸고요. 우유와 계란 흰자 먹이고 만성 중독의 경우는 수은 취급을 즉시 중지한다. 답은 2번이 틀렸죠.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요. 요거는 실기까지도 또 물어봅니다.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은 대체죠. 자, 그 다음에 격리, 떨어뜨리는 거고요. 환기하는 거고, 요까지 세 가지는 공학적 대책이라고 많이 나왔죠. 요 공학적 대책이에요. 근데 공학적이라는 걸 빼면 네 가지죠. 한 가지 더 넣으면 교육까지 네 가지가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의 휴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 환기 파트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2개,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속도압을 PD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속도압 VP는 했잖아요. 2G분의 RV제곱. 요거 혼돈되니까요. 요거 VP를 PD라고 했네요. 그죠? 비중량은 R이고요. 수두가 H, 중력가속도 G라고 할 때 관내 속도를 구하는 식은 했습니다. 속도는 V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1분의 VP는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RV제곱은 2G 곱하기 VP가 되는 거죠. V제곱은 하면 곱해졌는 R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2G 곱하기 VP가 되고요. 제곱을 떼면 루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내 속도 V를 계산하는 건 루트하고 R분의 2G VP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 넘어갈게요. 자주 출제됩니다. 국소배기 장치 설치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했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선 송풍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송풍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료비 절감을 위해 덕트 직경을 가능한 줄인다. 후드 개구 면적을 가능한 넓혀서 개방형으로 한다. 송풍기 운전지 절감을 위해 댐포로 배기 유량을 줄인다. 후드를 오염물질 발생원에 최대한 근접시켜 필요 송풍량을 줄인다. 그죠?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국소 배기 장치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건 필요 송풍량,
필요한 바람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드를 오염물질에 가깝게 설치하는 거죠.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3번 앞에서 나왔죠? 이제 빨간색 바꿀게요.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줄 때 공기 속도가 덕트 직경의 몇 배에서 10분의 1로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가라는 거죠. 그죠? 10%로 감소되는 건 직경의 얼마? 30D, 30배다라고 했죠. 공기를 불어줄 때 공기 속도가 덕트 직경의 30배 지점에서 유속이 10%로 감소된다. 하지만 흡이 날 때는 덕트 직경과 같은 거리에서 10% 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요 부분 좀 애매한데요. 배출구의 배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 방법에 있어서 1.5, 10 중에서 1.5가 뭐를 뜻하는가? 그죠? 요 부분이 산업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을 제가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현재 기술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기출이다 보니까 과거 문제가 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생각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침대로의 내용을 우선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배출구의 배기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에서 1.5하고 10은 뭔가? 그죠? 그럼 1.5가 뭔가 한번 볼게요. 옥외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얼마 떨어진다? 1.5cm 높게. 예를 들어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배구구는 1.5 이상 이렇게 높게 여기서 이렇게 배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m 이상 높게 설치하라는 거고요.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다. 그죠? 10m/s 이상 속도로 밖으로 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는 뭐다?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높게 설치하라는 뜻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6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국소배기 장치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암기할 때요.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하자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맞게 된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해발 고도가 1220m인 곳에서 대기압이 656mmHg입니다. 이때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공기 온도가 200도씨라면 이 공기의 밀도는 얼마인가? 다시 말하면 밀도가 보정된 밀도를 묻잖아요. 그죠? 보정된 밀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밀도를 구하라는 건 이게 뭐다? P2가 되고 이거는 나중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라는 건 요거라고 주어졌네요. 표준 상태다. 자, 산업환기에서 표준 상태는 21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죠. 이때 표준 상태에서 밀도는 요거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밀도를 보정하라라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밀도 1.203 곱하기 부피 보정과 밀도 보정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는 나중 온도가 위로 갑니다. 하지만 밀도는 나중 온도가 밑으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273 플러스 T2 나중 온도 밀도는 밑으로 가자. 부피는 나중 온도 위로 가자. 나중 온도일 때 곱하기 압력은 반대로 처음 압력해주면 되고요. 273 플러스 T1 처음 온도 위로 가고 처음 온도일 때는 반대로 나중 압력을 곱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 온도가 뭐냐면 결국은 1.203 곱하기 273 플러스 구하라는 게 나중 온도잖아요. 200이고요. 곱하기 처음 기압은 1기압이잖아요. mmHg로 고치면 760mmHg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온도죠. 273 플러스 21도씨잖아요. 그죠? 곱하기 나중 기압은 요거잖아요. 65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니까요.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풍기의 3, 4법칙은 별표 3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송풍기 상사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풍량은 송풍기 회전수와 정비례한다. 풍량이죠. Q2는 Q1 곱하기, P2는 P1 곱하기, HP2는 HP1 곱하기 요까지는 똑같죠. 처음에는 D1분의 D2고 나중에 N1분의 N2고 밑에 두 개만 로1분의 로2를 붙여주자 했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3, 2, 5, 1, 2, 3 이렇게 붙이자. 세 개 한꺼번에 암기하세요.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풍량은 송풍기 회전수에 정비례한다. 맞죠? 그죠? 풍압은 회전차 직경에 반비례가 아니라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해야죠. 이게 틀렸죠? 풍압은 송풍기 회전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맞고요. 동력은 송풍기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체의 열 생산과 주변 환경 사이 열 교환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열 축적은 대사열 마이너스 증발이죠. 날아가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마이너스 한 1 그랬죠. 그죠? 대사, 증발, 복사, 대류입니다. 그죠? 전도가 해당되지 않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은 제어 속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먼지나 가스의 성장, 확산하는 조건, 발생원 주변 기류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그죠? 제어 속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후드가 있고 오염물질이 발생되잖아요. 이 오염물질을 후드 입구로 잡아오기 위한 속도를 제어 속도다라고 했다. 그죠? 유해물질이 낮은 기류로 발생되는 도금, 또는 용접 작업 공정에서는 대략 0.5에서 1.0이다. 제어 풍속이라고도 하며 후드 앞 오염원에서의 기류다. 맞고요. 오염 공기를 후드로 흡인하는 데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유해물질 발생이 자연적이고 기류가 전혀 없는 탱크로부터 유기용제가 증발할 때 1.6에서 2.1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요 제어 속도 범위 기억하셔야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 조용한 대기 중에서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발생될 때는 0.25에서 0.5m/s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설명한 거 바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진장치 선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집진장치, 먼지를 집진하는 장치를 선정할 때는 총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총 에너지 요구량 필요하고요. 요구되는 집진기가 얼마만큼 효율이 되어야 하는가, 요구되는 집진 효율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오염물질의 함진 농도,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농도나 입경도 필요하겠죠. 근데 오염물질을 얼마나 회수하겠다? 회수 효율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산업 환기에 있어서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곱이 아니라 합이죠. 전체 압력은 정압과 동압을 합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압은 속도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됩니다. 송풍기 위치와 상관없이 동압은 항상 양압, 동압은 속도압이죠. 속도가 있으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압력, 양압이고요. 정압은 송풍기 앞에서는 음압이고 송풍기 뒤에서는 양압이다. 그죠? 틀린 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얻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후드가 있다면 플랜지는 이렇게, 그죠? 예, 플랜지를 붙여요. 이거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후드 전면의 포집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면에서 다 포집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흡인 속도를 얻는데 필요한 송풍량이 감소되죠. 이렇게 플랜지를 부착함으로써 필요 송풍량의 25%를 줄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등속 흡인 곡선에서
덕트 직경만큼 떨어진 부위의 유속이 덕트 유속의 대략 7.5%를 초과한다. 이런 게 플랜지를 부착했을 때 효과인데요. 자, 후드의 폭을 줄일 수 있어서 제어 속도가 감소한다. 플랜지를 부착했다는 건 주변의 방해 기류를 제거해서 송풍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후드의 폭을 줄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압력 손실 계수, 뭐 한 개를 더 붙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압력 손실 계수가 F이고요. 속도압이 주어졌어요. 이게 각각 압력 손실 계수가 0.599, 속도압이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입계수 CE하고 속도압이 주어졌는데요. 유입계수가 0.9이고 속도압이 10입니다. 후드 두 개가 있는데 전체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그죠? 첫 번째고 두 번째네요. 그럼 첫 번째 압력 손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졌잖아요. 곱하기 속도압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 계수가 0.599 곱하기 속도압이 10이다 했으니까요. 5.99 mmH2O가 되겠죠. 두 번째, 압력 손실 델타 P는 하고요. 지금은 유입계수 CE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압력 손실 계수는 유입계수의 제곱분의 1-1이죠. CE의 제곱분의 1-1, 요거 곱하기 VP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CE가 얼마냐면 0.92니까요. 0.92의 제곱분의 1-1이고 속도압은 1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니까요. 5.9가 나왔고 두 번째 후드의 압력 손실 계산하니까 1.81이 나왔습니다. 두 개 후드의 총 압력 손실은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7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세정리 집진 장치는 물로 먼지를 씻어서 제거하는 건데요. 자, 이때 물을 가압 공급하여 함진 배기를 세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세정 집진 장치 중에서 가압수식, 그죠? 이렇게 물을 가압해서 공급하는 집진 장치의 종류는 벤츄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분무탑, 사이클론 스크러버, 충전탑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는 4번의 임펠러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직경이 200mm다. D가 주어졌지요. 곡간을 통하여 100m의 삼승 per minute 송풍량 Q가 주어졌습니다. 표준 공기를 송풍할 때 10m당이다 라는 건 덕트의 길이 L이 주어진 거죠. 압력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찰 손실 계수가 주어졌고요. 공기 비중량이 주어졌다. 그죠? 그럼 공식만 잘 아시면 되죠. 지금 압력 손실 델타 P를 물었다. 그죠? 요거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압력 손실 계수가 안 주어졌잖아요. 요거는 자,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1이죠. L이죠. 직경분의 길이 곱하기 VP인데요. 현재 VP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VP는 또 2G분의 R V제곱이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마찰 계수가 지금 0.005죠. 곱하기 직경이 얼마냐면 200mm이기 때문에 0.2분의 길이가 10m다 했고요. 2 곱하기 G는 9.8이잖아요. 분의 자, 공기 비중이 1.2다라고 했고요. 자, 속도가 필요해요. V가 필요한데 환풍량 Q를 주고 직경 D를 줬기 때문에 자, 요게 미터의 3승 per minute일 때 우리는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다. 그죠? 여기서 V는 60 곱하기 A분의 Q입니다. 그죠? 60 곱하기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직경이 200이니까요. 0.2의 제곱분의 Q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는 속도의 값을 여기 뒤에 V에 대입해서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고요. 이쪽에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V를 계산했는 게 53.05다, 그죠? 그래서 53.0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43.08 mmH2O가 압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앞에서 밀도 보정 문제 나왔는데요. 이번에 밀도 보정 계수를 묻는 문제 또 출제되었습니다. 실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온도가 5도씨, 압력이 700mmHg인 공기에 밀도 보정 계수는 얼마인가? 자, 제가 아까 부피는 나중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밀도는 나중 온도 어디로 가라? 밑으로 가라.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밀도 보정 계수는 273 플러스 나중 온도 밑으로 가요. 그럼 곱하기 압력은 처음 압력 곱해주라 그랬고요.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위로 가라. 처음 온도니까 압력은 나중 걸 곱하자. 이게 보정 계수 구하는 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서의 밀도 보정 계수를 구하니까 이게 바로 T2, P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압력이 주어지지 온도 압력 안 주어졌으면 표준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업 환기 표준 상태는 계속 나왔다. 그죠? 21도씨 1기압 기준, 다시 말하면 760 mmHg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가 올라가면 밑에부터 할까요? 273 플러스 T2가 바로 5가 되겠죠. 곱하기 P1은 1기압 760 mmHg가 되고요. 위에는 T1이다, 그죠? 플러스 21이 되고요. 기압은 두 번째 거. P2 700 이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0.974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붙여볼게요. 송풍기를 선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송풍기 상사 법칙이 있었죠. Q2는, 그죠? P2는, HP2는, 그죠? 이게 송풍기 선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죠? 송풍량과 정압과 소요 동력이 되겠죠. 송풍기 정압, 송풍량, 소요 동력, 그죠? 속도압,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까지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붙여볼게요. 자, 후드의 가로가 30,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후드를 플랜지가 부착된 상태로 바닥에 부착했습니다. 플랜지를 부착하면 송풍량이 25% 감소되고요. 이 후드를 또 바닥에 부착하면 25% 감소되니까 총 송풍량 감소는 50% 된다. 그죠? 자, 바닥에 부착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어 풍속이 미치는 최대 거리를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약 20cm로 잡았을 때 필요한 환기량은 떨어진 거리니까 X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외부식 후드인데 Q는 하시고요. 미터의 삼승포 미니트로 물었기 때문에 60 곱하기 하시고 지금 외부식인데 플런지도 부착했고 바닥에 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송풍량 50% 줄어서 0.5 곱하기, 그죠?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 기본식만 떠오르시면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는 지금 0.5다 했으니까요. 0.5 곱하기 하시고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0cm다 했으니까 0.2m죠. 0.2의 제곱 플러스 A를 해야 되는데요. A가 주어지지 않고 가로가 30, 높이가 20이다 했으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0.2 곱하기 0.3 요거 하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요. 네, 답은 미터의 삼승포. 지금 볼게요. 세크가 아니라 미니트로 물었죠. 그죠? 요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니트기 때문에 60을 곱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거 수정하겠습니다.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넘어가겠습니다. 덕트의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사각형 덕트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정방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덕트의 직경이나 단면 확대나 수축, 곡관수, 모양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사각형 덕트가 원형 덕트보다 덕트 내 육속 분포가 균일하며
하므로 가급적 사각형 덕트를 쓴다. 틀렸죠, 그죠? 사각형보다 원형이 더 균일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형 덕트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덕트가 여러 개인 경우 덕트의 직경을 조절하거나 송풍량을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맞게 설계하는 건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0번도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업장 내의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HS가 주어졌고요. 외기 온도가 22도, 작업장 내 온도가 32도. 이게 바로 온도차 델타 T를 준 거다. 그죠? 이때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이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열 부하량과 온도차를 줬을 때 필요 환기량이죠. Q는 0.3 곱하기 델타 T, 온도차다. 그죠? 분의 HS, 열 부하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3 곱하기 온도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되죠. 그죠? 0.3 곱하기, 자, 32 마이너스 22 하시면 되고요. 열 부하량 15,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지금 15,000 필요한 열 부하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per hour 단위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단위도 지금 열 부하량의 단위가 미터 3승 per hour 단위가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맞게 돼 있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hour라고 수정한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000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오타들이 보여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책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오타 수정하고 다음 차에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 단위 틀린 거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계산 문제 공식은 다시 한번 공식권에서 정리하시고 단위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